50대가 넘어서 주식 투자할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점 3가지를 소개합니다. 주식은 누구에게나 익숙한데요. 특히 시니어에게 적합한 지혜로운 주식 투자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희입니다. 매주 2, 3회 최신 글로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트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특히 좋은 직장을 다니는 분일수록 그런 문화에 조금 더 익숙해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그 많은 경우에 보면요. 주식 흐름을 보면 어 60세 이상, 앞으로 2060년이 되면 60세 이상이 전체의 약 70% 정도를 차지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2015년 현재만 하더라도요, 50대, 60대가 전체의 약 6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 상품이 바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식이라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위험이 많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 위험의 사례를 경험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00년도 초에 붐이라든지 이런 곳에 급등한 사람들도 봤고요. 그 다음에 폭망한 사람들도 봤고요. 그것을 통해서 삶이 굉장히 어려워진 분들을 주변에서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시니어들이 하는 말은 주식하지 말아라. 주식 얘기만 해도 귀를 닫는 것들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자산 배분이라는 건데요.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리스크를 크게 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은 다분히 굉장한 위험 자산에 속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과 반대로 채권, 즉 이자를 받는 그 정부나 튼튼한 기업의 그 이자를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는 그 채권 상품에 대해서 이 비중을 높이는 이런 구간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은퇴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식에 대해서 시니어들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주식이라는 게요, 오르면 굉장히 좋은데요. 전체로 뭐 10년, 20년 보면 올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의 뭐 코스피 지수 이런 걸 보면요. 그런 것이 일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이게 변동성이라는 건데요. 하루만 해도 뭐 30%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고요. 그것을 기간으로 보면 높고 낮음이 너무나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운 좋게 이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면 좋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고점에 사서 저점에 못 팔고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루에 그 등락폭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것들은 하수들만 그런 건가요? 차트를 잘 보면 되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수들도 많이 주식 고수라는 분들도요. 실제로 얼마를 벌었다라고 하지만 뒤에 후담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폭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이 주식의 변동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도요, 그 주식은 한 20년 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운영 규모도 억대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시니어 라이프에 있어서 저는 여전히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금융자산에 대한 포션을 높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됐던 것은 여기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제가 금융권에 다니면서 이런 교육도 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이해는 있고요. 무엇보다도 시니어의 현금 흐름 창출 부분에서 금융 부분이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기도 하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라는 인식 때문에 기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니어들을 만나보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저도 이제 50대가 되면서 느끼는 것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조언인데요. 주식의 리스크 관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벌어본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잃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니어 인생 2막에 주식을 한다면 지금부터 제가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첫 번째, 여유 자금으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 여유 자금 중에서도 얼마의 비중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유 자금이 100이 있다. 근데 그 중에 주식은요, 제가 감히 추천을 하면 20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유 자금의 1, 20% 가지고 만약에 없어도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뭐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그런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주식 담보 대출이라든지 주식을 통해서 누가 좋다 그래서 이걸 몰빵을 해야지 하고 돈을 급하게
빌려 쓰는 경우는 절대 금지해야 됩니다. 제 주변에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겪게 됐는데요. 특히 투자 쪽에 있는 분들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런 겁니다. 어느 게 확실하대, 호재가 확실해서 여기에 돈을 더 땡기면은 뭐 몇 배를 벌 수 있을 거야. 그런 경우로 묶여가지고 이렇게 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니어는요. 변동성, 특히 리스크 헤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유 자금의 비중, 특히 대비 빚이 없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금융 관점에서요, 이 주식을 몰빵하겠다라는 분들도 많아요. 물론 돈을 주식으로 많이 번 사람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마치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은 부동산에 또 돈이 가듯이요. 그러나 인생 전체를 놓여보고 그 위험이라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자산 구성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50, 뭐 금융자산 50, 금융 안에서도 안정적인 채권 몇 프로, 그 다음에 주식 몇 프로, 특히 이제 주식에서도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외국 해외 주식 몇 프로, 우리 주식 몇 프로, 금이라든지 뭐 최근에 나오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할 필요가 있고요. 그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굉장히 핵심이 되는 그 사람의 축이 되는 기본이 되는 그런 것들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요. 흐름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타이밍도 알아야 되고요. 아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말은 굉장히 쉬운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거는 쉽게 터득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 주식을 시작할 때 무려 100권의 책을 읽었어요. 그리고 뭐 20년을 했으니까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젊었을 때랑 시니어, 지금 뭐 시니어는 아니지만 그런 느낌의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면 이 삶의 흐름의 곡선을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타이밍이겠구나. 예를 들어서 전반적으로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아. 뭐 어깨 정도에 아니면 지금은 이제 밑바닥 아닐까? 이제 들어가서 좀 버티면 되지 않을까? 이런 흐름을 읽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그 타이밍이 가격이 쌀 때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요. 아는 것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는 것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유명한 사람들도요. 꼭 투자 원칙은 자기가 아는 것 외에는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뭐 책 몇 권 가지고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업이나 장사 뭐 몇 년 해보면 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는 사람의 깊이는 그 디테일에 숨어 있고요. 그 디테일의 작은 차이가 모든 것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에게 시니어 비즈니스 조언을 받는 대기업이나 뭐 개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안다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쪽에 1, 20년 있던 분들이 경험했던 그 흐름의 변동성까지 알지는 못하고 큰 방향성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 타이밍 아는 것을 하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책도 읽고 사람도 만나고 그 산업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명확한 이익이 있을 때 들어가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것 명확한 것으로 들어가면요, 실제로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간단히 보면요,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요, 여유 자금으로 절대 빚을 지지 말고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계산해서 자기가 아는 명확한 것에 들어가서 느긋하게 기다린다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뺄 때도 마음을 비우고 뺀다면 굉장히 확률이 높은 게임이 바로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례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시는 지인인데요. 과신을 하는 거죠. 이건 첩보야. 난 너무 중요한 얘기를 알고 있어. 그래서 과신으로 변동성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심지어 여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상장 폐지될 건데 그 전에 한번 크게 뜰 거야. 그러니까 난 이때 들어가서 빠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특히 시니어들이요.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저도 이제 최근에 비트코인은 굉장히 대세적으로 괜찮다라는 크립토 커런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요. 상당히 큰 돈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아주 작은 부분을 조금 전 같은 생각을 해봤죠. 낮을 때 들어와서 올라갈 때 팔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에 현혹이 되는데요.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는 것을 가지고 리스크와 타이밍으로 변동성에 노출되지 않았다면은 굉장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그 수익이 가능한 분야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보시면 실제로 자기가 첩보를 알고 그런다 하더라도 상장 폐지가 돼서 기업이 없어져서 또 완전히 폭망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의 삶이 피폐해지는 경우는 생각 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한번 눈을 돌려보시고 이러한 과신, 변동성에 노출되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사례는요.
큰 흐름을 봤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업이 시작될 때인데 앞으로 이제 정부 국가 우리나라는요 정부의 주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의 대부분의 흐름이 정부로 시작되고요.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가셔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중공업을 육성할 때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가 있으신 분이죠. 그래서 매달 적금 들듯이 조금씩 최고의 우량주를 샀던 겁니다. 이게 뭐 삼성전자는 아니고요. 현대중공업을 샀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한 20년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자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빠질 때를 또 지혜롭게 욕심부리지 않고 빠지셔가지고 큰 수익을 보셨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신의 전 재산, 큰 돈이 들어간 게 아니라 없어도 되는 돈, 저축 아니면 적은 돈, 저축하는 돈 중에서 일부분 이런 부분을 가지고 느긋하게 했다는 부분입니다. 왜 올인하면 힘드냐면요. 만약에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퇴직하고 나서 초창기에 주식이나 이러한 부동산, 그다음에 크립토커런시에 집중해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라고 하고 거의 전업식으로 한 몇 달을 준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해집니다. 왜냐하면 금융 지식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매일같이 차트를 바라보고 그 속에 있는 것은 또 다른 경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에는요, 이 건강이라든지 특히 이 삶, 시니어 삶에 있어서 의미도 되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과신하게 되고 그런 경우에는 그 실패의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지금 말씀드린 조언을 다시 요약하면요. 여유 자금을 가지고 자산 포트폴리오로 큰 흐름과 타이밍 아는 것, 명확한 이익을 취한다고 한다면 주식은 평생 하셔야 할 일이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는 그것을 실험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를 여러분들께 좋은 소식으로 알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솔직히요. 크게도 벌어봤고 크게도 잃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시 얻는데 벌써 20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럼에도 그래서 이 비중의 문제, 포트폴리오의 문제, 그리고 명확한 이익의 문제 이런 것들을 더 진중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의 저한 정보를 유튜브나 아니면 책 등을 통해서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그 귀동냥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니어의 주식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다뤄봤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 목요일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컨텐츠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